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정원간식 7회입니다. 오늘 정원간식 7회에서는 아라비아의 숫자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이게 사실은 인류 역사의 혁명입니다. 혁명.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요. 0, 1, 2, 3, 4, 5, 6, 7, 8, 9 온 세계가 다 쓰죠. 근데 이거 쓴 지가 몇백 년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아라비아에서는, 즉 아랍권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영어로 Arabic numbers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랍권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를 이렇게 안 씁니다. 아랍권에서 쓰는 아라비아 숫자는 이거 그 사람들이 쓰는 필기구가 특수해서요. 이렇게 점처럼 다이아몬드 점처럼 이렇게 콕 찍고요. 1은 이렇게 씁니다. 2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아랍권에서는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 다음에 3은 이렇게 쓰고 4는 이렇게 씁니다. 5는 동그라미 0처럼 써요. 그 다음에 6은 이렇게 쓰고 7은 이렇게 쓰고 8은 이렇게 쓰고 9는 이렇게 씁니다. 1하고 9만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골 때리죠. 그래서 전화기의 키패드도 이렇게 있으면 12개가 있으면 1 이렇게 우리가 쓰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이렇게 오른쪽 귀퉁이에 2 해놓고 이렇게 3 해놓고 이렇게 4 해놓고 이렇게 5 해놓고 이렇게 6 해놓고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골 때리죠. 하나의 재미있는 사실로서 알아두시고요. 진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라비아 숫자는 혁명이었다. 아라비아 숫자는 혁명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 아라비아 숫자 체계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매우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영화의 두 장면입니다. 어떤 영화냐? 폼나게 멋있게 원어로서 드리면 Im Lande der Morgenstille, 우리말로 옮기면 고요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아침에 오호 나라에서 라는 제목의 무성영화입니다. 1927년에 촬영된. 이 제목과 동일한 제목의 독일어 책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책과 이 영화 덕분에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코리아의 별칭이 서구 세계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책을, 이 영화를 누가 쓰고 누가 찍었느냐? 이분입니다. 노베르트 베버 신부님. 성 베네딕토 수도회의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의 구한말에 일제의 침략에 나라가 풍전등화일 때 오셔가지고 일제강점기 초반까지 우리나라에 계셨던 분이에요. 조선을 너무나 사랑하신 분입니다. 일단 아라비아 숫자고 나발이고 간에 이 영화를 갑자기 보고 싶어지시죠.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후무비가 딱 나옵니다. 독일어 모르셔도 상관없죠. 왜냐? 무성 영화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하여간 이 벽안의 선교사 서양 사람 노베르트 베버 신부님 눈에 이 물건이 매우 신기하고 이채롭게 보인 거죠. 뭡니까? 주판이죠. 이 신부님이 보기에 돈을 작게 계산하는 거든 크게 계산하든 거든 너무나 쉽고 간단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척척척척 계산을 해내는 게 정말 신기하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역시 동양 문화가 서양 문화보다 우수한 거야. 이렇게 자뻑에 빠지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우수한 측면도 있죠. 서양에도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동양의 계산기보다는 구려요. 마치 체스와 바둑의 어떤 관계처럼 서양에도 계산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동양의 계산기가 더 낫죠. 그래도 이게 동양 문화가 우수했다라는 징표가 되지는 않고 오히려 동양이 아편전쟁 등등부터 시작해서 서양에 얼마나 뒤처졌는가를 보여주는
두 장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서양에도 이렇게 계산기가 있었어요. 다양한 형태의 계산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로마의 계산기고요. 이거는 어릴 땐가 젊을 땐가 아버지를 돕겠다고 파스칼이 만든 끝내주는 계산기입니다. 이 계산기가 퇴출되었다고요. 언제? 중세에, 서양 중세에 중간쯤에 중세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퇴출됐어요. 그래서 아라비아 퇴출을 누가 시켰느냐? 아라비아 숫자와 자리값 기수법이라는 게 별게 아니죠. 이게 너무 굵고 진하네. 이렇게 자리값 기수법, 즉 1단위, 10단위, 100단위로 위치 이동에 의해서 이거를 위치 기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위치 이동에 의해서 자릿수를 표시하는 거죠. 따로 천이라든가 만이라든가 하는 글자를 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0이라는 숫자, 0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게 어디에 발명품이냐?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 아라비아가 아니고 인도죠. 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라비아를 통해서 유럽에 들어오니까 유럽 사람들 눈에는 그게 아라비아 걸로 보였던 거죠. 저작권이 인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아라비아 숫자 체계라고 해야 될 텐데 이게 뭐다 혁명이다. 이게 이 그림으로 넘어와 버렸는데 이게 혁명을 일으켜서 계산기를 몰아내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가 분명히 혁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혁명에는 혁명가들이 있고 또 뭡니까? 반드시 혁명가들 진보주의자들이 있는가 하면 반동이 있죠. 혁명에 저항하는 반동 세력이 있습니다. 반동 세력. 무슨 얘기냐? 여기에 보시면 어베시스트라고 써놨는데 쉽게 말해서 아까 말한 계산기 에버커스 사용 전문가들. 우리로서는 너무나 간단한 계산이 옛날 중세에는 이 에버커스라는 복잡한 기계를 정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있었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돈을 얼마 벌고 얼마 썼고 재료를 얼마 들여와서 얼마 썼고 이런 것들을 장부를 기록할 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야 했던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득권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아라비아 숫자 플러스 0 위치 기수법의 도입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난 걸 막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년이 걸렸다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저항 세력을 무너뜨리고 완벽하게 아라비아 숫자 체계가 승리하는데 800년이 걸리는 지난한 싸움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득권 반동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상징으로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이게 아마도 16세기 초 1504년의 그림인데 이때 이제 대세가 아라비아 숫자 쪽으로 기울었다는 그런 뜻인데요. 자, 보에티우스라는 로마의 철학자가 알고리즘, 우리가 오늘날 쓰는 알고리즘이라는 말 뜻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솔루션, 이게 알고리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산주의자들, 계산가들, 즉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해서 종이에 펜으로 척척척척, 연필로 척척척척 계산하는 사람들과 주판으로 계산하는 사람, 계산기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배틀이 붙었던 겁니다. 이렇게 배틀이 붙을 정도로 이미 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는 건데 최종 승자는, 이 배틀의 승자는 누구냐? 이 그림으로부터도 알 수 있는데 여기 여신님이 이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쪽이 이쪽이 윈이라는 거죠. 이 산술의 여신이 이름이 오늘날 그죠? 아리트메티카이에라는 산술의 여신이 저쪽을 향해 웃고 있죠. 이쪽이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완벽한 승리가 아니에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시험도 나오는데 이게 우리한테는 우리나라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너무너무 쉬운 게 이게 아라비아 숫자와 위치 기수법에 의해서 이게 되는 거지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대학 정도 다녀야 익힐 수 있는 무지무지하게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숫자 체계의 도입이 혁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혁명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혁명을 시도했냐? 이분은 교황입니다. 교황. 포프 실베스테르 2세. 이분이 교황인데 최고의 과학자고 최고의 수학자고 최고의 천문학자고 최고의 지성이었어요. 이분이 방금 말씀드린 위치 기수법과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유럽에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교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했는데 이 교황이 죽자마자 이 사람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 이 사람이 만들었던 모든 책 이런 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파묻어버리고 이분이 노력했던 모든 것을 대중이 알지 못하도록 파묻어버리는 기득권의 반동 시도가 있었어요. 그 반동 시도 때문에 이 사람은 시도를 했지만 너무 일찍 시도를 해서 이 언제냐 하면 이분이 교황에 즉위한 해가 999년입니다. 10세기 말이죠. 10세기에 이분이 이렇게 했는데 300년 동안 거의 300년 동안 보급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누구냐? 이분은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누구냐? 피보나치 수열의 그 피보나치입니다. 레오나르도 피보나치. 이 사람이 13세기에 역시 아라비아 숫자 체계를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이 어찌 또 다른 사람들도 노력하고 해서 어찌 해서 아까 1504년 즉 16세기에 가서 계산기를 전문 영역에서는 거의 다 밀어내는 그런 혁명적 변화가 있게 된 거죠. 그때 계산기가 또 워낙 서양의 계산기는 우리나라 주판과 다르게 좀 구렸으니까 밀어냈는데 그래도 그건 전문가의 영역에 속하는 전쟁이었고 일반 대중 모두가 오늘날 우리처럼 일반 대중 모두가 아라비아 숫자 체계로 이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수학적인 얘기부터 하면은 이 로마 숫자 체계 같은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6, 7, 8, 9는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이게 4개 할 것 같아요? 요렇게 10, 20, 또 뭐 이렇게 50 이런 식으로 막 씁니다. 골 때리는 체계죠. 인류 역사상 여러분은 계산에 사용되는 수단과 그게 나뭇가지든 돌이든 주판이든 계산된 값을 기록하는 수단이 하나로 통일된 적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인도 아라비아 숫자 체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 세계 어느 문명도 이것과 이것의 통일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 체계가 도입되면서 이게 통일된 거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는 것들이 그죠? 이게 혁명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계산과 기록을 동시에 정말 동시에 실시간으로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라비아 숫자 체계와 위치 기수법에 의해서 인류 최초로 가능해지게 된 어마어마한 혁명이라는 겁니다. 이 혁명이 대중 전체의 무기로 대중 전체가 이 혁명의 열매를 다 맛보는 것은 언제냐 하면 이 사람은 10세기, 이 사람은 13세기, 그리고 16세기 가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 가서 18세기에 가서 모든 대중이 아라비아 숫자로 쓰면서 동시에 계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프랑스의 일일 뿐이잖아요. 프랑스의 일이 유럽 전체에 퍼지고 유럽의 일이 아메리카에 그리고 아시아에 다 퍼져서 전 세계 사람들이 아라비아 숫자로 계산과 기록을 동시에 하게 된 게 300년이 안 됩니다. 자그마치 800년에 걸친 기득권 체계, established system,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미 기성체계라는 것이 기성체계가 역사에서 소멸되는 것에 대하여 그 필연적 경향에 대하여 저항하는 게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오래 간다라는 역사적 교훈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아라비아 숫자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서. 보세요. 800년간 이 기득권 체계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 완전히 허물고 완벽하게 혁명이 일어나는데 800년이 걸린 거죠. 혁명이란 게 며칠 만에 후딱 이루어지는 대통령 한 명 끌어내리고 왕 한 명 끌어내리고 이런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프랑스 대혁명조차도 크게 보면은 1789년부터 1871년까지를 프랑스 혁명 기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90년, 80년 정도 걸리는 어마어마한 거의 100년 가까운 기간에 걸친 게 프랑스 혁명이고, 아라비아 숫자 체계라는 혁명이 기존의 숫자 체계, established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까지 800년이 걸렸다. 이것도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끝이랍니다.